안녕하세요. 식약보감 구독자 여러분, 식약보감의 김선아입니다. 여러분, 막 덥다 하면서 한방 음료나 삼계탕 그리고 냉방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흔히 가을의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이렇게 가을에는 증가하기 쉬운 식욕 때문에 과식할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과식으로 불편해지는 위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한방 소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방에서 이야기하는 소화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원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최원영입니다. 선우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소화불량 한번 안 겪어보신 분들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처방도 굉장히 많고요. 네, 원장님 오늘 해주실 얘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의사가 들려주는 한약재 이야기 식약보감 시작합니다. 네, 우선 저희가 소화제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소화불량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소화불량은 이렇게 소화기관, 특히 이제 소화기관의 기능 장애 중에서 상복부 중앙 요것에 이제 소화장애 증상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이제 소화불량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증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식후 포만감 아니면 상복부, 여기 이 상복부가 빵빵한 느낌, 상복부 팽만감이나 구역, 오심 아니면 명치 통증 이런 다양한 증상을 포함하는데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음식을 먹었는데 잘 안 내려가고 계속 이제 배가 좀 빵빵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먹었는데도 배가 금세 부르거나 트림이 계속 올라오거나 아니면 신트림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속이 쓰리거나 아니면 좀 구토가 나올 것 같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포함하는 걸 소화불량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살면서 이거 안 겪어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희 엄마도 조금만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시면 바로 체하곤 하셨는데요. 저로 인한 다양한 걱정들 때문에 네, 저희 엄마를 포함해서 이렇게 자주 체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는 이야기 잘 기억하셨다가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어머니에게도 알려드린 적이 없는 정보인데요. 사실 이런 소화불량은 한의학에서 식상이나 식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이제 음식물에 의해서 소화기가 상했다는 말인데요.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이제 과식이죠. 그다음에 찬 음식, 상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이제 소화기가 원래 약해서 소화를 잘 못 시키거나 아니면 신경 쓰는 일이 많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은 상태, 혹은 이제 기분이 안 좋을 때 음식 먹어도 좀 체하잖아요.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식상증인데요. 식상증은 크게 실증이랑 허증으로 나뉩니다. 실증은 가슴이 되게 답답하고 그다음에 냄새가 좀 많이 나는 트림이 올라오고요. 배도 좀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있고, 허증은 이와는 좀 다르게 입맛도 좀 없고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나른하고 이런 증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그럼 이런 말씀해 주신 이런 소화불량에는 주로 어떤 한약을 처방하시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소화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 부채병, 이제 가스알명수인데요. 그 성분을 자세히 보니 대부분 이제 생약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네, 시중에서 이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이제 드링크 형태의 소화제에는 진피나 육계나 창출이나 육두구 이런 생약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현오색이라는 그 약재가 들어간 그 드링크제는 좀 임산부가 특히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이 현오색을 함유하고 있는 이 약품이 임산부의 영양 공급을 방해해서 체중 증가를 이제 저해한다는 동물 실험 연구 결과가 있어서 식약처에서는 선제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서 복약지도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께서는 이제 현오색이 들어있지 않는 제품을 드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원장님, 이렇게 한의학에서도 소화를 도와주는 처방, 그리고 이 처방이 들어간 약재들이 굉장히 많죠. 네, 맞습니다. 가스활명수만 하더라도 원래 궁중에서 사용되던 그런 소화제에 서양의학을 접목시켜서 나온 제품인데요. 오늘 이제 두 가지 처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평위산이라는 처방입니다. 평위산은 이름만 들어도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름이 이제 위를 평안하게 해준다라는 뜻인데요. 진피랑 창출, 후박 등으로 구성된 처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화불량의 여러 가지 증상들, 이제 복부가 좀
이제 빵빵하고 잘 안 내려가고, 그다음에 트름도 좀 올라오고 약간 미식미식한 느낌도 있고, 그럴 때 이제 부담 없이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이 이 평이산이에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처방은 바나사심탕인데요. 이 바나사심탕은 최고의 고서인 상한론에 기재된 처방입니다. 이 바나사심탕은 그 약국에서 이제 소화제를 줄 때 이 산재로도 많이 주는 처방 중 하나예요. 이 바나사심탕의 포인트는 이 명치 아래가 이제 답답하고 누르면 좀 아프고 그득하고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이제 쓰면 좋은데요. 특히나 이런 게 있는 분들 중에서 평소에도 잔 걱정 많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제 걱정도 많이 하고 약간 이런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께서 이제 명치 밑이 좀 답답하고 아프고 눌러보면 실제로 아프기도 하고 단단한 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드시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시기 좋은 처방이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나 뭐 급성 만성 위염, 구내염 등에도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은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약들은 의료인의 진료를 받고 본인 증상에 맞는 처방을 받아서 올바르게 복용하셔야 하는 약입니다. 약. 네, 이 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늘 하던 대로 개별 한약재들을 직접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눈썰미 좋은 분들은 벌써 알아채셨겠지만 바로 귤껍질입니다. 원장님, 이 귤껍질도 한약재로 쓰나요? 네, 이 귤껍질은 한약재의 명으로 이제 진피라고 하는데요. 잘 말린 귤의 껍질을 말려서 이렇게 한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이기건비 조습하담이라는 효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위를 튼튼하게 해서 이제 불필요한 뭐 습이나 담을 말려주고 음식물을 내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효능들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음식 생각이 없고 구역감이 이렇게 드는 증상에 사용하는데요. 아까 평이산에도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맞아요. 네, 다음으로는 창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창출은 목창출 또는 북창출의 뿌리를 말하는데요. 원장님, 이거 아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 점, 주황 점이 있는데 이 점은 뭔가요? 이 창출은 이제 삽수뿌리라고도 하는데요. 이 창출 표면에 이 빨갛고 주황색의 점들은 창출의 정유 성분이 건조 과정에서 나와서 말라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출의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창출은 조습 건비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습을 말려주고 비위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것인데요. 이 효능 덕분에 이제 다른 효능들도 많지만 창출은, 그래서 이제 속이 이제 꾸룩꾸룩거리고 이제 물 같은 거 올라오고 이렇게 막 물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창출이 그걸 싹 말려줘서 음식물을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창출 역시 아까 말씀해 주셨던 평이산에 들어간 약재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처방에 등장한 약재는 아니지만 제가 조금 신기할 것 같아서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 약재는 닭똥집, 네, 아시죠? 그거랑 관련이 있는 한약재인데요. 개내금이라고 불리는 이 약재는 닭의 모래 주머니에 붙어 있는 이 내막을 말린 것인데요. 닭 개자에 그리고 이렇게 좀 노란색을 띠기 때문에 금자가 붙어서 개내금이라고 한답니다. 이 개내금도 이제 소화가 안 되는 분들에게 사용하는 한약재이기도 한데요. 이제 그 소화 불량 중에서도 속이 이제 그득해서 잘 안 내려가고 약간 그 구토할 것 같고 미식미식거리고 그런 증상이 주가 될 때 이 개내금이라는 한약재를 사용합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이런 약 말고 소화 불량이 좀 집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차는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오늘은 이제 모든 분들이 아실 만한 차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매실차입니다. 매실은 이제 매실청이나 매실장아찌 등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드시는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매실차는 아마 지금도 집에서 소화가 안 될 때 물에 타서 이제 드시고 계실 거예요. 이 매실차는 소화 불량 말고도 이제 식욕 부진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효능도 있습니다. 매실차 말고도 저희 그 처음에 여름에 좋은 한방차 했을 때 박하차도 이렇게 소화불량에 좋고, 그 다음에 집에서 물 대신에 드시는 보리차도 따뜻하게 드시면 소화불량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매실차나 이렇게 보리차 모두 우리 생활 속 지혜가 들어있는 그런 차가 아니었나 싶네요.
원장님, 그럼 저희 오늘의 꿀팁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알려주실 혈자리는 어딘가요? 지난번에 이제 삼계탕 편에서 삽국 혈자리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 삼계탕 많이 먹어가지고 속이 답답했을 때 이제 원장님이 알려주셨던 혈자리였죠. 네. 오늘 또 합곡혈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오늘 합곡혈이 아니라 이제 공손혈이라는 혈자리입니다. 공손혈은 발에 있는 혈자리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소화불량이 있을 때 발에 있는 혈자리들을 많이 응용하는 편인데요. 이 공손혈은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무지외반증으로 자주 튀어나오는 그 부위. 이 부위에서 이제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뒤로 가서 여기 이제 온폭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이 온폭 들어간 부분을 공손혈이라고 합니다. 이 공손혈은 이제 족태음 비경에 속해 있는 혈자리인데요. 소화불량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들 있죠. 이제 잘 안 내려가고 복부가 이제 팽팽하고 신트림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때 이 공손 혈자리를 자주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나서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미식거리기도 하고 트름 자꾸 나올 때 이 공손 혈자리를 한 10분 정도만 지압을 해주세요. 그러면 좀 속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보통 소화가 안 되실 때 이렇게 습관적으로 합곡혈 많이 누르시잖아요. 이 합곡혈뿐만 아니라 발에 있는 이 공손혈, 오늘 알려주신 공손혈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저희가 한방 소화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약제나 아니면 이렇게 처방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지만 사실 가장 좋은 건 예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음식을 음미하시면서 드시는 게 어떨까요? 폭식으로 인해 저희가 말씀드린 소화제를 찾으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오늘의 식약보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